천상 투자자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 네네. 이 차도 또 사연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차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취득을 하게 된 건지. 이거 돈 잘 벌어가지고 이거 지금 반지상, 새 차 뽑고 지금 외제차 뽑고 앞에서는 막 그래서. 그지같이 막 전등 갈고 막 이러면서 뒤에서는 수입차 끌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도 가끔 차에서 영상을 찍고 하는데, 예. 어떻게든 이게 안 나오게끔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후레이님이 또 특별하게 저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공개하면 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래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이 차를 사면서, 이거는 제가 새 차를 산 건 아니고 중고를 산 거고, 중고가 취득 방식이 일반 매매상에서 산 건 아니고 공매로 낙찰을 받은 차예요. 네. 그래서 아마 한 3년 정도 된 차를 산 거고, 뭐 키로수는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된 거를 제가 취득을 한 거고. 새거 같다. 그쵸. 그 안에도 살짝 보셨겠지만 안에도 생각보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취득한 가격이, 이게 공매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2등하고 가격이 9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900, 4,000 뭐 그 사이대로 낙찰은 받았어요. 그러면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는 뭐 제가 알기로는 4,000 중후반대에서 사면 그래도 싸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뭐 공매로 해서 그래도 싸게 살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이 차를 사면서 사실 고민을 되게 했어요.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냐면, 이 투자자분들은 이 마인드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차는 사실 부채잖아요. 근데 부채를 사는데 내가 돈을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타던 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차도 아니었고, 근데 내가 왜 굳이 차를 사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부분이 내 삶의 질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 차를 사는 거를 결정을 했고, 저는 새 차를 산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 중고로 사야 되는데 입찰 범위만 정해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예산이 4천에서 뭐 5천, 6천 정도 되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차는 내가 최저가로 갖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입찰을 꾸준히 해서 얘도 2등하고 9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게 된 거고, 근데 또 고민했던 부분이, 이 차는 말씀드렸듯이 부채잖아요. 나한테 나가기만 하는 부분만 생기는 거니까. 네. 지출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니까 얘를 조금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게, 제가 이 차를 제가 갖고 있었던 현금으로 산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1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억의 역할은 뭐냐면, 1억은 대출을 받았을 때 뭐 넉넉히 잡아서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억의 현금에서 일부분은 이 차를 산 거고, 일부분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30만 원만 내가 그 부동산에서 뽑아내면 이 차가 공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고, 작년 하반기 때 안산의 빌라, 지상층 빌라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임대가 나간 게 75만 원에 임대가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차 덕분에 어쩌면 30만 원 지출이 나가는 건데, 거기서 75만 원이 들어오니까 나는 이 차가 공짜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차를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사기 위한 대출 이자를 그렇죠. 예산을 반으로 나눠서 맞아요. 반은 공매로 맞아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최대한 맞아요. 줄이고 나머지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월세를 75만 원 플러스 맞습니다. 만들어내서. 그렇죠. 오히려 차를 사서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차 덕분에 75만 원 수입, 그러니까 이자를 제외하고도 45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게 된, 저한테는 어쩌면 복덩이 같은 차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 유지비에도 또 보탬이 되고. 그렇죠. 그 몇 번이나 입찰하신 거예요? 경매도 입찰을 했었고 공매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 자동차 전문 공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오토마트라고. 오토마트. 그래 거기에 또 차량들이 꽤 많이 나와서 거기에도 꾸준히 입찰했는데,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10번 정도 안에는 낙찰은 받은 것 같아요. 차 내부도 한번 보시고. 맞아요. 그 하신 오토마트 공매할 때 장점이, 가서 시동도 걸어볼 수 있고 내부도 뭐 실내도 한번 앉아볼 수 있고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입찰가 산정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입찰가 산정은 저는 항상 최저가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 올리는 방법으로 저는 입찰을 해서. 반지하 하듯이? 똑같이?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좀 주워온다라는 개념으로 항상 임했던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 이렇게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간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그 카푸어들이 어쩌면 좋아하는 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선에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입찰할 때 이 차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비슷한 덩치의 차가. 사람들 입찰이 좀 분산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덜하게 해서 저렴한 가격에 취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는 저는 골목길을 많이 다니니까 한번 긁어 먹었어요. 아, 그리고 요 차에 하자가 좀 있긴 한데 요 이 뒤에 라이트가 깨져 있는 부분. 근데 이거 이 뭐 정도는 뭐 보통 눈치를 잘 못 채니까 등은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그럼 기능만 하자 없으면 되는 그럼 걸로. 뭐 된 거지. 그리고 뭐 이거 좀 창피하긴 하네요. 아파트에선 절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새 같은 그 시장 상황에서는 더 어렵다고도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래서 공부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심리에 대해서 항상 요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덜 들어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선입관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지하면서 뭐 맞는 뭐 국산 경차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그냥 저는 멋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지하 하는 사람이면 거주도 반지하에서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차는 뭐 경차만 타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그냥 박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나는 그거를 정확히 내 삶하고 생활하고 분리를 하는 거죠. 삶하고 투자하고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고 싶지 않지만 수익률에서 유리한 걸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분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런 분리를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차도 공매나 경매로 또 한번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맛을 또 드리고 나니까 네. 새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내키지도 않고. 그쵸. 얘는 어쨌든 감가상각이 굉장히 떨어진 차를 중간에 내가 취득을 한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얘는 중간에 팔더라도 뭐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 차는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어서, 빌라를 이용해서 그 월세를 이용해서 이 차를 산 것처럼 제가 거주하는 집도 좀 빌리고 렌트를 임차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차도 내가 중간에 공매로 낙찰을 받다 보니 새 차를 굳이 내가 한번 사서 오랫동안 타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도 내가 중간에 또 더 좋은 차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집도 저도 월세로 살다 보니까 굳이 내가 보통은 취득을 한번 하면 내가 여기서 한 10년, 20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월세로 살다 보니까 장점이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좀 편하게 살아볼 수 있지 않나, 그것도 분명히 장점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상적이진 않죠.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월세 시세가 올랐다는 거, 그런 게 뭐 내가 월세를 내는 부분도 불편한 게 당연히 있는데, 반대로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집들도 결국에 월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월세를 살고 있는지.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덩치 큰 아파트를 사는 게, 저는 예전에 결혼할 때 샀던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거를 팔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뭐 그렇죠. 저는 투자에 대한 그 관점이 오래 갖고 가자라는 관점이어서, 내가 거주하는 집조차도 사실 그 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 3, 4년 전쯤에. 그럼 뭐 차익이 꽤 나을 수도 있었는데, 뭐 저는 제가 살던 집에 대한 장점도 봤고,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팔지 않는 걸로 마음 먹었고, 그래서 저는 취득을 새로 큰 덩치의 아파트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세금 부담이 큰 부분이 있어서, 뭐 취득세도 일단 뭐 12%를 내야 되는데, 그럼 뭐 서울에 뭐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만 1억 2천을 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월세를 주고, 그 월세를 받아서 제가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뭐 돈이 없는 것도 있고요. 세금 부담 때문에 나는 아까워서 집을 안 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